현재 한국의 국방력은 138개국 중 세계 6위입니다. 그 누구도 얕볼 수 없는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약점이라 지적받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군의 항공기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극복할 만한 엄청난 것이 나왔습니다. 바로 KF-21 순수 대한민국 개발 초음속 전투기이죠. 전 세계는 여러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수치며 환호하기도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도 들리죠. 뜬금없이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 기술을 공짜로 훔치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공군은 항공우주기술과 관련 산업의 성장 및 인력 양성과 장기간의 운영 경험 등 오랜 시간의 투자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한국군은 대규모의 지상군 전력을 보유한 북한군에 맞서 육군에 대한 투자가 주로 이뤄졌습니다. 때문에 공군에 대한 자주적인 부분의 투자가 미비했죠. 이러한 결과 대한민국 공군은 미 군수업체들과 미 공군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또한 2022년 현재 주력 전술기들은 추락이나 노후화로 퇴역한 기체가 늘어나고 실질적인 성능이 낮은 기체들도 많아 주력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기체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자신의 단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0년부터 순수 국산 전투기 제작을 위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상황을 달랐죠. 실제적으로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대다수였습니다. 당시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한국국방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은 사업 타당성이 없다 하였고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내놓으면서 한국의 KF-X는 사실상 진행이 어렵다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무산되는 듯 싶었지만 2009년 3월 6일 한인도네시아 전투기 공동개발 의향서를 체결하고 2009년 10월 건국대학교에서 보람의 사업 타당성 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연구개발이 직접 구매보다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다시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1년 6월 13일에 승인되면서 KF-X 탐색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냥 순조롭게 개발된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22년이란 세월을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구에 걸쳐 완성했습니다. 4.5세대 전투기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다양한 레이더와 센서가 필수죠. 이 점이 개발에 정말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정보들을 측정하고 컴퓨터가 계산하여 조종사에게 표적과 위험 요소를 알려줘야 하는데 이 기술들이 없으면 사실상 눈 감고 비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사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인 아르스트,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 등 주요 4개의 기술을 미국에게 이전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돌연 미 의회에서 거부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동맹국이라지만 미국에서도 거액을 들여 완성한 유일무이한 기술인데 넘겨줄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인데요. 결국 개발 사업이 중지되나 싶었지만 대한민국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이 기술마저 국내 개발하기로 맘먹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건 불가능이다 외쳤지만 한화 시스템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이사와 아르스트를 완성했고 KF-21에게 눈을 만들어줬습니다. 두뇌에 해당하는 통합전자전 체계는 LIG 넥스원에서 만들었죠. 대한민국이 해낸 것입니다. 모두가 놀랐죠. 특히 미국을 비롯해 이스라엘 후에 언급할 인도네시아가 감탄을 금치 못했죠. 미 군사 매체에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도움 없이 레이더를 완성할 줄 몰랐다. 사실상 미국의 버금가는 5세대 전투기를 완성했다며 이사뿐만 아니라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었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반면 바로 옆 중국과 일본은 경악했죠. 중국은 군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는 사기업이 제작 중에 있는데 개발은 수년째 진행되고 있으나 비밀주의 때문인지 실제 진척이 없는 건지 제대로 된 소식이 아직 없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발등에 불 떨어진 듯 움직이는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보여줄지 의문이죠. 일본도 2020년부터 체계 개발 중인 전투기가 있습니다. 자체 설계와 자체 엔진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에 비해 부족한 기술력 때문에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도입 적용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열등감으로 KF-21 관련 영상을 보면 미국 전투기 짝퉁이 다등 트집이나 잡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의 유일한 공동개발 국가입니다. 그럼 과연 이 기쁨을 같이 나눠야 할까요? 우리나라 뒤통수 친 나라를요? 원래라면 인도네시아 줄여서 인니는 개발 비용의 20%, 한화 약 1조 7천여억 원, 미화 약 10억 달러를 부담하며 같이 공동 연구와 전투기 양산 시 50여 대를 현지 생산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분담금은 매년 4월, 10월에 각각 납부하기로 합의되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공동연구는커녕 개발 비용마저도 지불하지 않은 채 계속 미뤄왔습니다. 사정이 어렵다면서 일부는 현물로 지급하겠다고까지 밝혔지만 이마저도 이행되지 않았죠. 심지어는 한국이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믿어서 계약된 분담금마저 깎아줬습니다. 여기서 더욱더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국에 줘야 할 분담금은 주지도 않은 채 뒤로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기 시작한 것이죠. 인니는 프랑스 전투기 구매는 6대를 시작으로 전투기 계약에 급물살을 탔고 프랑스 국방부 장관과도 직접 방문하기도 했죠. 한국은 그 전투가 살 돈 있으면 분담금부터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자국의 언론을 통해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데이터를 훔쳤다는 주장을 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자신들이 동남아 시장의 주축임을 강조하며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없으면 동남아시아에 전투기를 수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설을 실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이 KF-21에 탑재할 스텔스 터보핀 엔진을 완성한 순간부터 인니는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이 터보핀 엔진은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해 적외선 추적 장치에도 잘 보이지 않아 열 추적 미사일을 피하는 데도 효과적이며 범용성도 좋아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헐레벌떡 조종사와 기술진을 한국으로 파견했죠. 이제서야 공동개발국 행세를 하며 KF-21에 관련된 기술 정보를 내놓으라고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양심도 없는 얌체짓에 배신당한 한국은 강경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접근을 철저히 막아쌌습니다. KF-21에 관련된 기술은 물론 실제 시험 비행과 관련된 정보조차 주지 않고 있죠. 28일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인도네시아 행정수도 이전 관련 협력 국방, 산업 국제 분쟁 사태 등 합의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과연 이번 KF-21 분담금 먹튀 사태가 해결될지 궁금해집니다.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으면서 뒤로는 몰래 전투기를 사고 또 눈앞에서 놓치기 직전인 기술력에 자존심 버리면서 돌아온 인도네시아. 적어도 KF-21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기 전에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해결되지 않은 분담금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개발진이 수년간 피땀 흘려 일궈낸 기술들이 부디 정당한 대가로 움직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퇴계이황TV였습니다. 구독과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